어저께 네네. 재판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어제 처음 있었잖아요. 네네. 첫 질문인데 이 질문부터 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어제 메시지 관련해 가지고 계엄이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몇 시간 사건 관련해 가지고 내란을 구성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93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자, 전체적으로 일단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법리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아요. 왜 그런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혐의가 내란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란죄는 뭘 요소로 하는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국헌문란이에요. 네, 국헌문란. 그런데 국헌문란에 대해서 형법 91조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형법에 이렇게 정의 규정 두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국헌문란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내란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중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헌문란이 뭐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가지고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국헌문란이고, 이게 인정이 돼야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불가능이라는 것이에요. 불가능. 네네. 네. 근데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하게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팔이 왼팔 오른팔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왼팔이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끊어져 버리면은 그럼 왼팔은 저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왼팔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히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예컨대 유기자가 유차장이 저를 갖다 한 대 딱 때렸는데, 그런데 이제 얘가 저 오른팔을 갖다 딱 맞았단 말이에요. 세게 맞아가지고 제가 찌릿찌릿해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그러다가 뭐 한두 시간쯤 있다가 다시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다시 오른팔 이렇게 막 쓸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영구성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내란죄 관련해서 뭐 12.12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때 대법원에서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요건을 조금 완화했어요. 완화했다. 네네. 예. 그 엄격하게 단어적인 의미로만 따지면 이 불가능은 그 영원히 영원히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불가능인데, 그런데 내란죄에 관련된 그 판례에서 대법원이 이 불가능을 상당 기간 그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것도 불가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판례거든요. 네. 예컨대 12.12 사태 같은 거 몇 달 동안 지속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은 불가능에 해당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건 뭐냐면 12.3 계엄이라고 하는 게 밤 10시 28분인가 그때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새벽 1시 정각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간 뒤에 계엄이 이제 풀렸다. 이러면은 그 불가능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 상당한 기간이 아니지 않았느냐. 진짜 말 그대로 뭐 한 서너 시간짜리 그런 비상계엄이 어디 있느냐, 서너 시간짜리 내란죄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제가 이제 뭐 그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네. 첫 번째 주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제가 윤 대통령 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인이라고 해도 그 주장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권능 행사가 막혔느냐, 그 국회의 권능 행사가 막혔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또 주장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느냐? 만약에 국회의 권능 행사가 막혔다라고 하면 계엄 해제 의결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10시 28분, 11시 28분, 그 새벽 0시 28분, 그 다음에 1시니까 2시간 반 만에 그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는데 무슨 권능 행사가 불가능했었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른 범죄를 걸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직권남용죄나 뭐 이런 걸 갖다 거는 거는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는 그 지금 그 법문의 규정이나 아니면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해당되지가 않는다, 이 주장을 처음부터 아주 그냥 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재판부의 고민이 여기에 집중될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내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제 형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은 계속 메시지 계엄, 메시지 계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네네. 호소형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정에서 판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라고 보세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규현 부장이 그 포커스를 삼을 것은 집중할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갖다가 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스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죄로 귀결된다라고 하면 이 불가능과 관련된 상당 기간의 범위가 뭐 몇 시간만으로도 뭐 가능하다 이런 식의 판례가 나오면 그럼 유죄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맞다 이 정도 기간 가지고는 내란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소란은 있었지만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다치거나 물론 이제 조금 다친 분이 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인명살상이나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없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 가지고 뭐 내란죄가 되겠느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왔다 갔다 할 거고 대신에 이제 뭐 밑에 있는 부하들 뭐 사령관들이나 뭐 홍장원 차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불법적이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란죄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좀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점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네. 이게 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내란이잖아요. 네네. 대통령의 내란제. 보통 지금까지 보면 12.12 사태라든가 5.18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보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권력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란을 저질러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목적범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란을 저질렀다.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내란죄라는 게 역사상 보면 처음 있는 재판일 경우인데 네네. 이게 미수에 그친 내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웃긴 거예요. 왜 웃긴 거냐? 아니 정당하게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이제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게 과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기껏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친위 쿠데타다. 그래서 친위 쿠데타 해가지고 예컨대 뭐 10월 유신처럼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5년만 하기엔 내가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나 영구 집권한다든지 뭐 최소한 10년, 20년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개헌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뭐 비상계엄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딱딱딱 진행하겠어. 이렇게 되면 이게 친위 쿠데타가 되는데 윤 대통령 자체가 그런 생각은 1도 없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그런 일을 할 만약에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능력도 없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 요건에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상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그다음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잘못 발동한 그러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더 넘어서 가지고 내란죄까지도 의율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뭐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과 판사님들 생각이 요즘은 너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뭐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게 이기고 돌아왔다 이 발언이 놀라지 좀 않습니다. 네네.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겼다라고 하는 그 뭐랑 똑같냐면요. 예,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발언. 예컨대 제가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중요한 사건을 맡았어요. 맡았는데 만방으로 깨졌어요. 네.
그래놓고 클라이언트한테 그래도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교원 영색하는 거 아닌가? 전 사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거는 뭐 이것도 기대하고 저것도 기대하고 기대했지만 사실 윤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다음 윤 대통령이 무슨 뭐 외교의 전문가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역시 이제 법률가고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하면은 법치주의를 회복시켜 주겠지 이 생각, 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과연 그것조차도 제대로 했는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이런저런 그 혐의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패배한 것이다. 저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는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대통령 내가 5년 한거나 3년 한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윤 대통령이 임기 5년 채우는 거 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같이 3년도 안 돼가지고 파면돼서 다시 사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죠. 윤 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